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스올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오늘 설명드릴 매스올릭 시스템의 개발자이고요. 동시에 그 학원도 저희가 이제 코나투스 학원이라는 학원 3개, 저희 목동, 평촌, 그리고 제수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스올릭관 2개관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또 학원인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오늘 그 설명드릴 이 프로그램, 매스올릭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목적에서도 제가 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고등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 사교육이 공교육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해서 태블릿 교육을 목표로 한 미래형 이북 교육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일단 우리 프로그램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서 짧게 요약해서 드릴 부분은 학원장님이나 혹은 선생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을 이렇게 보시고 나서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저처럼 하셔서 그 학원에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 신학기나 새로 어떤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왔을 때 우리 매스올릭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리 학원은 이렇게 점수를 학생들이 올려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어머님들이 우리 학원으로 등록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우리 매스올릭 프로그램의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매스올릭 학습법의 요약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설명회나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은 그 많은 학원들이 첫 번째 이걸 바래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잘하셔서 학생들한테 어떤 개념 전달을 잘 해주는 그런 선생님, 그죠? 학생들에게 이해를 잘 시키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겠죠. 그죠? 자, 그런 선생님들이 많은 학원이 좋은 학원일 겁니다. 자, 그건 당연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개념을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그 개념 전달을 확실하게 한다는 말 이꼴 학생들이 그 문제, 내가 설명한 문제 하나를 제대로 풀 수 있게 이해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 이해를 시키는 게 만만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교재에 따라서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구성된 교재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정 책을 제가 이제 덜명해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석 실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정석 실력 가지고 필수 예제까지 공부를 혼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연습 문제를 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연습 문제를 싹 다 맞추는 수는 없겠죠. 다 틀려서 깜짝 놀랐던 거죠.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 전교 1등, 아니 3등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교 1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저희 능력이 이제 그것까지 안 돼서 한 3등 정도 했다고 치주세요. 자, 근데 어쨌든 그 정도 했는데 제가 이 정석 필수 예제 문제를 싹 풀었는데 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놀랐습니다. 놀랐어.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정석 기본으로 바꿔볼까? 쪽팔리지만 친구들 녀석들이 다 정석 실력 가지고 공부하는데 쪽팔리잖아요. 할 수 없이 원래 숨어서 서점 가가지고 정석 기본책을 그것도 새거 돈 주고 사기도 민망하니까 정석 기본책을 사긴 샀습니다. 헌책방에서 사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정석 기본은 역시 기본이더라고요. 필수 예제를 가지고 실력으로 필수 예제 공부했으니 좀 잘 풀려요. 정석 기본 연습 문제를 딱 풀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거의 또 80%가 안 풀려요. 깜짝 놀랐죠. 내가 이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저희 누나한테. 누나도 뭐 공부는 썩 잘하진 않았습니다만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저 친구 물어봤더니 개폼 잡고 정석 실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막말로 그 자식들, 이거 공식 방송에 그 새끼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새끼들도 푸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꾸짖는 얘기가 너네 선생님이 얘기하고 가르쳐준 것 외에 사실은 애들 정석책 가지고 공부를 시키면 필수 예제 하고 나서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습 문제 이거 풀리면 애들이 못 풀어요. 못 푸는데 신기하게도 숙제를 해오면 80% 이상 해왔다는 겁니다. 신기한 놈들이죠. 그죠? 답안지를 봐도 못 풀어야 정상인데 애들은 풀어왔다. 내가 질문하라 그러면 한두 문에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명씩 하면 1을 찍어요.
야, 김태희, 너 똑바로 풀었어? 야, 전지현, 너 똑바로 풀었어? 이제 너 박진희 똑바로 풀었어? 예, 이게 뭐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 우리 교재를 기획하면서, 첫 번째, 선생님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자유롭게 교재가 만들어집니다. 수직이든 수평이든 선생님이 원하는 방식, 뭐 대각선으로 되고 뭐 자유로운 교재를 만들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 교재를 만들면서 목적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교재의 목적은 학생들한테 내가 개념 전달을 잘하고, 그리고 그 개념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는지 내가 설명하는 이 필수 예제라도, 그죠? 또 알고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하자. 그렇게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가 비록 안 예쁠 수 있어요. 디자인 같은 건 안 예쁠 수 있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교재니까. 근데 학생 점수가 디자인으로 오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가 아는, 그죠? 내가 설명했던 개념, 그 개념에 관계된 필수 예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구성이 된 그런 교재. 그죠? 그런 교재가 제대로 된 교재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런 교재를, 우리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배우는 수원이죠. 그렇죠? 수원에 여기 있는 필수 예제입니다. 필수 예제. 이쪽으로 줌 한번 해주세요. 줌을 해주시면 이 필수 예제가 보입니다. 그렇죠? 필수 예제. 그래서 이 필수 예제는 행렬의 곱셈에 대한 그런 어떤 실생활 문제예요. 그죠? 자, 이 실생활 문제를 선생님이 개념 수업에 필수 예제로 수업을 했다면, 자, 저희 교재는 이렇게 보시면 금일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일학습이 연습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 배웠던 것은 오늘 한번 확인하고 가자. 자, 그런 의미에서 금일학습입니다. 그 금일학습에 정확하게 그 유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눈이 나쁘시면 이 같은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다른 유형 아니죠. 같은 유형인데, 그죠? 다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전일학습이라고 있습니다. 자, 전일학습 또한 같은 유형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 교재는 애초에 기획될 때 내가 필수에 대해서 수업한 것을 학생들이 끝까지 알도록 하게끔 개념 전달을 확실하게 하겠다. 자, 그렇게 기획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는 3단계 개념 반복 학습으로 정말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시키겠다. 그렇게 기획된 교재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애들한테 개념 전달을 하겠다. 그렇게 기획된 교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한 좋은 선생님은 방금 전에 같이 학생한테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면 좋은데, 정말 이해가 안 됐다. 그죠? 이해가 됐다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된 학생이 있을 때는 끝까지 추적해서 알 때까지 가르치는 게 좋은 선생님이겠죠. 그죠? 그게 바로 관리입니다. 그죠? 근데 관리를 잘해줘서 어떤 유형을 학생들이 완벽하게 알 때까지 관리를 해주겠다. 그런 학원들이 요즘에 이제 트렌드입니다. 수학 전문 학원들은 그래야 좋은 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원마다 그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애들한테 오프라인으로 풀리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 가지 온라인 프로그램들에 기대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끝까지 풀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부분 학원들이 그렇게 했고요. 여러 가지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거기까지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들은 일단 거기까지 됩니다. 거기까지 된다는 것의 의미가 이겁니다. 알 때까지 완벽 학습을 하겠다. 자,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금일 학습에서 애가 알면 좋은데 몰랐어요. 그러면 오답 유사를 풀면서 또 한번 알게 만들고요. 자, 3일 있다. 지난 강좌에 테스트하면서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몰랐다. 그러면 또 오답 유사를 풀면서 또 물어보고요. 자, 그래도 몰랐다. 그러면 취약 보완학습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하는데 또 떨렸다. 그러면 다시 오답 유사를 푸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이 모르면 6번까지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알 때까지 관리를 해주겠다. 그게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안다면 1번, 2번,
3번, 정확하게 알 때는 이 3번을 연달아 알게 되고, 이러면 아는 유형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그 유형은 다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면 또 풀어봐라, 또 풀어봐라, 또 풀어봐라 이러면서 여러 번 관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많은 그 문제은행 DB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문항을 던져주는, 그죠? 그걸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1세대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감히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개념의 수학 프로그램은 어때야 되느냐? 과연 신개념 수학 프로그램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왜 이제 이런 고민을 했냐면 학생들한테 이해를 잘 시키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거기까지만 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강의를 잘하고 이해를 잘 시켰다는 거는요. 이해를 잘 시킨다는 것은 뭐 큰 장점이겠지만 내가 이제 좋은 선생이다, 강의 잘한다라는 걸 계속 고민해봤습니다. 뭘 강의를 잘하느냐 도대체. 가만히 봤더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걸 미리 땡겨와가지고 애들이 그걸 풀 수 있을 것처럼 치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풀 수 있을 것처럼 가르치는 강의를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근데 지가 풀어보고 지가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뺏어요, 제가. 뺏고, 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잘 풀리더라.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잘 풀리게 만들었죠, 제가. 왜? 미리 가르쳐 줬으니까. 미리 풀릴 듯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제 강의더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애들 가서 시험을 잘 쳐오느냐. 선생님 덕분에 시험 잘 쳤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우연히 아주 적중하면. 근데 실제 학생들이 그 제 강의로만 점수를 오르는 게 아니죠. 자기가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고, 그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이 이렇게 필요할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스스로 직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말 안타까운요. 지금 제가 신개념 수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어느 날이 아니고 맨날 만나는 애들이 이런 겁니다. 시험 앞두고, 수능 시험 앞두고 애들이 와요. 선생님, 한 달 남았는데요. 어떤 책을 보면은 수능 정리가 잘 될까요? 지금 수학을 12년 배웠는데, 한 달 남았는데, 그동안 했던 건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또 새 책을 가지고 한 달 앞에 정리하겠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죠? 오답노트 하나 만들었냐? 만들었겠습니까? 오답노트 만들었던 애도 보지도 않은 애도 많습니다. 100명 중에 10명이 오답노트를 만든다면요. 그 중에 보는 애는 또 다시 10분의 1이에요. 100명 중에 1명이 오답노트 만들어서 완벽히 볼까요? 드물다는 거죠. 그런 애들도. 자,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만큼 자기가 뭘 마지막 파이널에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내일 모레가 내신 시험이에요, 내신 시험. 내일 모레가 내신 시험이면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아마 선생님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출문제집 봐야지 뭐. 그 다음에 익힘책 봐야지 뭐. 자, 기출문제집 익힘책 좋습니다만은 수학이 기출문제 익힘책으로 만약에 선생님이 조금 문제를 변형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그것만으로 점수가 나오나요? 자, 내가 풀 수 있는 유형과 적어도 풀 수 없는 유형,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학생이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거를 니는 이거 알아, 니는 이거 몰라, 이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되겠다. 그죠? 자, 선생님들은 왜 시험 때 바쁘시죠? 선생님들이 시험에 바쁜 이유는 제가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실력이 보이는 우리 메소리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시험 앞둬서, 야, 김태희, 너 모르는 게 뭐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이런 거죠. 다 모르겠어요. 야, 시험이 내일인데 다 모르겠대. 선생님 이러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질이 나지만, 그죠? 착한 나이기에, 그죠? 애 달래가면서 뭐 해줄까? 그래서 그래서 그래, 선생님이 개념 설명해주니까 지금이라도 해보자. 데리고 옆방에 갑니다. 가서 뭐 이렇게 하나둘씩 설명을, 개념부터 설명을 쭉 해줘요. 다 모르겠다고 하니까. 다 모르겠다고, 열강을 하면서 다 모르겠다는 애를 해주다 보니까 한 15분쯤 지나면 애가 그럽니다. 선생님, 거기는 알고요.
그럼 진작 안다고 그래야지. 이 선생님이 고생하고 있는데 애는 그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는 저처럼 하지 않고 애가 어떤 유형을 모르시는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혹은 그 애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알까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이게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가 못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고민부터 시작한 거예요. 시험 때 매마다 이거 미친 짓이다. 이걸 안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유형 분석이라는 이 핵심적인 저희 프로그램의 이 완벽한 애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화면 하나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알고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유형 분석이라는 화면을 만들어냈고요. 이 화면의 의미는 이거죠. 1등급이라는 것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중등부 교재로 따지면은 최상위 수학 A급 수학의 A급 문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등부 같으면은 4점짜리 어려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점 목표인 것은 2등급 필수 유형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80점이 목표입니다. 80점이 목표고 그 80점 이 유형을 다 섭렵하면 80점이 된다는 겁니다. 교재의 수준은 센이라는 유명한 책 있죠. 최근 들어 유명한 그 유형에 관한 책인데 그 책에 이제 B 레벨의 좀 어려운 문제나 C 레벨 좀 쉬운 문제 수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부 따지면은 4점짜리 좀 쉬운 거 3점짜리 정도 어려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점 목표인 이 3레벨은 3등급은 일반적인 익힌 책 수준이겠죠. 학교 책 교과서 수준이나 뭐 센의 A단계, B단계 쉬운 문제 수준이고요. 고등부로 따지면은 2점짜리 그리고 3점짜리 조금 쉬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분류를 한 것은 크게 이거 100점 목표, 60점, 80점 목표인 라인을 정확하게 저희가 나눠놨습니다. 그 나눠놓은 것에서 이 박스 하나들이 의미를 다 띠고 있습니다. 박스는 유형의 개수예요. 유형의 개수. 자, 그 박스들이 의미를 가지고요. 그 박스들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 쭉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물음표는 한 번도 안 접해본 유형입니다. 물음표는 한 번도 안 접해본 유형이고 회색은 아직까지는 애가 딱 한 번 맞은 거예요. 그 한 번은 뭐냐? 내가 오늘 수업을 하고요. 금일학습 보이시죠? 내가 딱 한 번 수업하고 이 금일학습을 애가 맞춰버리면 내가 수업해주고 나서 바로 애가 알아들어서 착 풀었습니다. 뭐 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완벽하게 그 유형을 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이 회색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안다면 이 두 번째 이 유형을 받아보는 건 전일학습 때 받아봐요. 그래서 전일학습 때 또 맞추면 초록색이 됩니다. 초록색. 조금 이해도가 괜찮다 볼 수 있죠. 왜냐면 전일학습이 이름은 전일이지만 실제 애가 오는 것은 한 3일 있다 오겠죠. 월수금 반이거나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가 또 맞았어요. 그러면 또 풀어보는 것은 취약 보완학습에서 풀어봅니다. 그 취약 보완학습은 이 초록색 유형은 애가 이제 누적해서 배워오면서 모르는 유형을 풀면서 오기 때문에 보통 좀 아는 애가 이 초록을 다시 만나려면 한 일주일에서 10일 걸립니다. 그러면요, 처음 알면은 회색, 두 번째 알면은 초록, 세 번째 알면은, 그죠? 세 번째 하면 뭐가 되느냐? 이 초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면 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이 된 유형은 다시는 출제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럼 학생이 처음으로 이 금일학습에 틀렸습니다. 틀리면은 빨강이 됩니다. 자, 빨강이 된 이것을 또 공부하고 와야 되는데 또 틀렸어요. 전일학습에서. 그러면 해골이 됩니다. 해골이 되는 유형은 학생들이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유형들이 이렇게 색깔을 띠면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보면 1등급에 얘가 이거 모르는 유형. 노란색은요. 노란색은 학생들이 이렇게 초록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풀고 틀렸어요. 그럼 노랑이 됩니다. 그렇죠? 맞고 틀리고를 이렇게 반복하고 보완이 필요한 유형이죠. 그래서 이 학생은 2등급의 이 유형과 이 유형이 좀 약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색깔로서 학생의 실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신개념이라는 거죠. 자, 저희가 그런 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그만큼 할 수 있지. 자,
그럼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수학 프로그램들에서 그게 있어야 되죠. 근데 없다는 겁니다. 왜 없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처럼 유형을 완벽하게, 굉장한 캐리어가 있는 사람들, 저희는 이제 15년 이상 재수종합반까지 강의한 캐리어 있는 강사들이 여러 명 모여서요, 정확하게 그 유형이 맞는지, 센 수학의 두세 배 이상 디테일하게 실제 학생들이 다시 그 유형에 도전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굉장히 유형이 디테일하게 분류가 되어 있고, 저희 나름대로 오랜 경력에 의한 자신감이죠. 1등급, 2등급 유형 몇 개를, 그죠? 오랜 경력에 의해서 딱딱 구분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DB는 타 회사의 수학 DB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유형분수 분류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놨다는 것은, 자, 그런 자신감에 의해서 이 학생이 이 유형들을 도전하면서 색깔에 이렇게 의미가 띄지 않습니까? 자, 이 의미를 띄는 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안다, 모른다를 이렇게 찝어서 정확하게 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유형 분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찝어주는 데까지 했으면, 그 다음 선생님은 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뭘 해줘야 될 텐데, 그 뭘 해주는 것이 바로 이거죠. 얘가 게임처럼 아주 재밌어 하는, 애들이 재밌어 하는 유형 분석의 도전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모르는 것을 1대1로 요 맞춤 과외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해골입니다. 해골을 촥 누르면요, 요렇게 제가 해골 지금 눌러버려서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으면 눌러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골을 눌렀어요. 해골을 누르면 이렇게 학생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뜹니다. 학생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뜨고요. 자, 이 히스토리에 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죠. 야, 철수야, 이거 아니? 그죠? 박진이 좀 알아? 그죠? 자, 그럼 전지현 너 알아?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고 나면, 여기에 그린 챌린지라는 걸 눌러요. 그린 챌린지. 쌤 알겠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도전해봐. 이렇게 얘기해서, 도전하면 이렇게 세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 문제를 모두 맞추면은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빨강이나 해골을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선생님이 자기 주도학습하게 만들거나 선생님께서 좀 1대1 과외식으로 잠깐 도와주시면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모르는 것을 알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학생들의 성적이 착착착착 오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험 대비 앞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신개념 얘기하면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 앞에서 우리는 뭘 해주느냐. 자, 이런 얘기죠. 야, 태희야! 왜요? 네가 모르는 유형은 뭐냐? 네가 모르는 유형은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너는 1등급 아주 어려운 문제, 이 문제의 유형을 모르는구나. 아주 좀 부족한 부분은 요거 좀 부족하네. 쉬워도 너 이 부분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거 요거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찝어서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고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태희도 어때요? 자기가 모르는 걸 알고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그죠? 태희가 헤매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도 이렇게 찝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더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시험 대비에 가면 저희가 이 학생에 의해서 이게 색깔 베이스로 파는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학생 시험 대비를 선생님이 여기 시험 범위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학생의 레벨이 자동으로 이렇게 4레벨, 5레벨, 3레벨 이렇게 걸립니다. 즉, 만약에 이 학생이 어떤 단원에 3레벨이 딱 됐다라는 것은 1, 2레벨 쉬운 레벨을 안 풀고 가겠다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얘가 만약 1레벨이었어요. 그러면 1레벨 10문제 풀고 2레벨 10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조금씩 어려운 문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가 만약에 실력이 안 오르면 계속 다시 3레벨 하면서 자기 수준에 맞게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놓은 저희가 이름하여 6단계 적중 시스템, 학생 수준에 맞는 적중 시스템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레벨을 하면 1레벨 유형을 다 섭렵하면 60점,
2레벨을 다 하면 70점, 3레벨 80점, 4레벨 90점, 5레벨을 완성하면 100점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학 100점, 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10문제를 풀어서요. 8개를 맞추면은 1레벨, 2레벨 갑니다. 다시 8개 이상 맞추면 3레벨. 그럼 3레벨 올라갈 때는 90점, 마지막에 5레벨을 100점을 받으면 10개 다 맞추면 달인이라는 마크를 저희가 수학의 달인 이 마크를 재밌게 줍니다. 수학의 달인만 맞으면 100점이 퍼펙트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애들 시험 대비를 해줄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학생 숙제 관리가 아닙니다. 알 때까지 그냥 숙제 관리는 하자 이게 아니고요. 학생의 실력을 관리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의 실력을 관리를 해주느냐? 자, 얘가 1등급, 즉 100점 유형을 다 선접하면 정말 100점이 나오게끔 저희가 이 유형들을 튜닝, 그죠? 조절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80점이 만들겠다 선생님이 하면 80점 라인, 즉 2등급 라인을 다 초록으로 학생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학생들한테 도전시키고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소 때 선생님이 학생 점수를 100점 맞겠다. 일단 전체 초록으로 만듭니다. 그죠? 도전을 시키면 되죠. 시킨 다음에 시험 대비 때 이렇게 레벨 학습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요. 학생들이 레벨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얘가 4레벨에 딱 걸렸다. 그럼 4레벨부터 이렇게 풀어가면서 틀리게 되겠죠. 그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럼 틀리면 아까 그 초록색이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으로 떨어지죠. 그럼 마지막에 파이널 전날에는 뭘 해줘야 될까요? 애가 시험 대비 전날에 선생님은 뭐 하십니까? 그때 보통. 뭐 하냐면, 기출 문제 나눠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고 가. 그죠? 그게 일반 학원이라는 겁니다. 왜? 학생이 모르는 거 딱 집어줘야 될 게 뭔지 모르니까요. 직전 대비날 다른 학원 볼까요? 선생님이 기출 문제 나눠주고 그냥 풀어보고 가. 혹은 학교 익힘책 질문해. 혹은 선생님이 쪽집게 특강이면 특강하는데 쪽 집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뭐 중요한 문제라고 해주시는데. 그럼 저희 매스올릭 학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평소 때 초록으로 싹 만들어놨던 것을 시험 대비 단원별 학습에서 약점이 촉촉촉 드러나면요. 완벽하게 기억 못하는 것이 드러나면 마지막에 이 노란색을 초록색으로 탁 바꿔주면서 퍼펙트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대로 된 그 공부 학습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스올릭은 이름하여 매스올릭 유형 학습법이다.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런 학습법에 의해서 학생은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라고 선생님들께서 혹은 원장님들께서 여기까지 그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상담을 저처럼 이렇게 강하게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여기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압축해서 제가 저희 시스템의 전체적 흐름 5개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개념에 강한 학원이다. 왜 개념에 강하냐? 선생님이 개념을 가르치면 그 개념을 애가 이해하는지 다시 반복하면서 3단계 개념을 완벽하게 복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에 강한 학원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관리에 강한 학원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금일, 오답유사, 전일 오답유사, 취약 보완학습, 오답유사까지 하면서 학생이 6단계로 알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 됐죠? 그리고 우리는 학생을 안다. 학생이 뭘 이해하는지, 뭘 모르는지. 그렇게 해서 학생의 실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학원인 거죠. 그렇죠? 네 번째, 우리는 학생의 실력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죠? 어머니 마음처럼 과외 선생님 마음처럼 과외 선생님도 이렇게 못 해줄 겁니다. 꼼꼼하게 학생들을 과외 이상으로 관리해주는 학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험 앞에서 그죠? 노스트라드 함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시험 앞에서 그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므로 해서 내 수준 입장에서 정확하게 시험에서 맞출 수 있는 적중할 수 있는 것을 풀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어려운 문제를 적중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을까요? 기껏 그 공부를 해놓고 나서 애들이 시험 앞둬서 그 문제 못 풀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30분이나 철수야 어쩌다가 네가 이런 문제를 가져왔니? 너 이 문제 필요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선생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 알았다 설명해줄게. 30분 내리 설명해주고 나서 시험 때 가가지고요 못 풀어온다는 거죠. 그런 일 선생님들 겪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자기 수준에 맞는 쪽집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이 매수인에게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좋은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좋은 안내는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